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이고 안녕하지 못해요. 안녕하지 또. 못했습니다. 주말 동안 뭐 구속도 됐지만 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는데 계엄의 밤에 정말 네. 혼비백산을 했는데 또 이 체포의 낮은 아하. 그냥 괜찮아 낮에 하니까. 낮에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테러. 이거 완전 테러 아닙니까? 테러죠, 테러. 판사 완전히. 찾으러 다니고. 이게 새벽 3시 반에 예. 이게 뭐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정말 끔찍했습니다. 끔찍한 주말 구속의 밤이 됐었는데 구속영장부터 하나씩 짚어보면요.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구속이 된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 계속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해보면 형평성 위배된다. 요거 따끔한 일침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여태까지 무슨 뭐 이재명 보지도 않더니만 네. 왜 이렇게 윤석열하고 이재명하고 동급으로 자꾸 놀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 할 말이 거고요. 없어서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는 이제 갔다가 지금 가령 차기 대선 가장 이제 네.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이재명 후보가 될 테니까 거기에 이제 기술을 좀 흠집을 내려고 그러는 게 이제 큰데 뭐 몇 가지 저기 하면은 일단은 네. 국헌문란의 죄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네. 이쪽에서는 뭐 지금 뭐 조금한 것들 다 도대체 이게 과연 기소가 될 만한 사안인가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수사에 이재명은 압수수색도 몇백 번 당했고 네. 모든 수사에 다 응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소되고 그 다음에 지금 재판 과정에 재판 받으러 가잖아요 매번. 일주일에 사나흘을 재판을 갑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받는 사람으로서는 여러 가지 뭐 본인이 막 반박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렇죠. 모든 것들을 공권력과 법정에서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게 이게 법치주의에서 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의 하나로서 당연히 그 수순을 따르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가령 내란죄 같은 거로 한다라고 그러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요. 한동훈이 그랬잖아요. 내란을 내가 저질렀습니까? 네. 그 얘기를 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이 참 뭐 하다 안 되면 이재명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근데 정말 네. 할 말이 네.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그렇다. 네. 예. 네. 자,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의 극렬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법원에 난입을 해서 난동을 부리고 특히 경찰들이 상당수 중상을 입기도 했고 네, 네. 판사를 찾으러 댕겼는데 다행히 7층까지 올라갔다. 예, 7층에 판사실이 있으니까요. 네. 다행히 이제 담당 판사님이 그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별일은 없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아니 정말 식겁할 일인 게 네. 그날 마냥 판사나 아니면 네. 거기도 이제 조사관들 새벽 3시니까 다 퇴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 거기 있었으면은 누구 하나라도 잡아다가 그러니까요. 이상한 일 그게 와.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 KKK 네. 미국에는 특히 이제 총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다니고 우리도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일이고요. 네. 아니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이제 저도 어저께 쭉 복기를 다 해봤는데 네. 이게 심상찮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시위에 가령 이제 노년층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폭동에 하나도 가담 안 했습니다. 누가 법원에 들어갑니까? 폭동에 아니 누가 법원에 들어가서 그걸 깹니까? 아니 거기에 들어가서 근데 다 젊은 사람들이고 네. 그 다음에는 백골단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빨간 모자 쓴 사람도 있어요. 빨간 헬멧은 그게 정광훈 쪽에서 쓰고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도 있고 다 젊은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하는 짓을 보세요. 아니 판사 찾으러 다니고 기물 파괴하고 컴퓨터 부수고 그다음에 제일 한심한 게 서버에다가 물을 부으려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안에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잘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을 부수는 것까지는 화가 나실 수 있다고 치지만 예. 아니 그렇게 물을 뿌리고 조직적으로 뭐 등등. 예.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 보면은 이거 혹시 훈련 받은 사람 아닌가, 아하. 뭔가 교사 받은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폭동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냥 다들 군중 심리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교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겁이 좀 많이 납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좀 배후를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또 경찰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배후 중에 뭐 뜨는 게 지금 말했던 기독교, 가짜 기독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이비 기독교.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유튜버들, 네. 극우 유튜버. 극우 유튜버. 또 정치인들도 자유롭지 못해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석방 등을 운운을 하면서 그때부터 좀 더 저기 월담을 하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월담을 17명이나 했다는데 그 사람들을 곧 빼내오겠다. 네.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막 격려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해도 괜찮다. 해도 훈방된다. 괜찮다. 나중에 훈방될 테니까. 예. 근데 설마 뭐 윤상현 의원이 거기서 가서 막 부수라 이런 소리까지 했을 것 같지는 저는 설마는 그렇죠. 그렇진 않지만. 않겠죠. 예. 근데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대표나 지금 뭐 김재원 그동안 백골단을 얘기했던 김민전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헛소리들을 늘어놓고 있단 말이죠. 네. 그게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이비 종교인들이 뭐 돈을 벌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날요 쭉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극우 유튜버들이 네. 유튜버들을 끌고 다녀요. 다 그 찍고 자기네들이 다 찍고 있습니다. 그 예. 자기네들이 취재를 다 해가지고 뭐 증거들 다 범죄 드러냅니다. 현장에 다 드러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걸 돈벌이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연결고리들이 다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슬금슬금 그 얘기가 나오는데 네. 혹시나 지난번 내란의 밤에 계엄의 밤에 동원됐던 HID나 이런 사람들 혹시 아직 복귀하지 않은 사람들 혹시나 거기 혹시 그런 데서 아니 직접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거기서 무슨 뭔가 조직을 하는 게 아닌가. 아하. 왜냐하면 하는 짓들이요. 예. 너무나 조직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런 생각 잘 못할 것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는 이건 이상해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그런 배후까지도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법사위 현안 질의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네. 관련해서 이거 다 엄중하게 배후부터 조직적인 부분부터 해가 다 밝혀내고 처벌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석동현 변호사 예. 그 사람은 지금은 이제 그 사람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막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올 초에도 그 백골단 불러가지고 그거 모임에서 막 소개해주고 막 이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석동현이나 윤곽근이나 지금 다 자기 정치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이게 막 굴르고 굴러서 눈덩이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이러다가 누가 하나가 딱 불꽃만 하나 된다 그러면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저께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도 어디 갔어요? 또 헌법재판소 간다고 넘어갔잖아요. 간다고. 그리고 거기서도 2명이 체포가 됐는데 네. 이게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끊어줘야 됩니다. 끊어야 된다. 네. 자, 이 과정에서 지금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등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뭐 그 가는 거야 뭐 간다고 손 치더라도 가서 지금 탄핵 이 구속 정확하게 알려주겠다 트럼프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알려주긴 뭘 알려줘요? 아직 만날 저기도 없을 테고. 만나주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아마 뭐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공화당 뭐 의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소연을 할 텐데. 왜냐하면 공화당 의원이나 오늘 저기도 하잖아요. 트럼프도 비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헌법대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헌법대로 모든 게 조치되고 있는 거에 한국 국민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 입장 이상의 거를 미국에서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그게 뭐냐면은 그것도 저기 그 윤상현, 네. 나경원 지금 그것도 선동인 게 선동이라 봐야 된다.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중국이 배후에 있다. 뭐 이런 설. 그다음에 가장 저기 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우리 편이다.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윤석열을 구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막 그런 설을 뿌리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강화시켜 주는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속보가 하나 지금 들어왔는데요. 네.
윤석열 오늘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 어렵다라고 또 했다고 합니다. 아마 계속적으로 거겠지. 거부를 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거부할 테고 뭐 네. 또 구속 적부심 또 신청할 네.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그럴 거예요. 지금 이제 윤석열이 가장 이 무책임한 거에 가장 중심에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왜 계엄을 일으켰느냐. 그게 부정선거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네. 명태균 게이트나 여러 가지에 비롯된 김건희와 윤석열의 죄 악행을 덮기 위해서 네. 이걸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이제 그렇죠. 그런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 있습니다. 증거들이. 예. 그리고 쓸데없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부정선거 뭐 운운하는데 네. 그거고 그 다음에 지금도 본인이 살 길은 뭐 뭐겠어요. 만약에 왜냐하면 극우 국렬 지지자들을 모아서 이거에 몇 퍼센트로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들이 지지를 해서 지금 이제 국힘에서는 버림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이.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동아줄처럼 가지고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치고 대선에서 뭐 김문수 김문수요? 추천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같은 사람이 이제 누구든지 해가지고 나를 사면해 줄 사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이제 글로 돌아갈 것이다. 그쪽으로 뺏기는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거는 하나 뭐 가능성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법정이나 법치주의의 테두리 내에서는 아무 논리도 아무 호소할 수 있는 감정도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극렬 극단 이쪽으로만 가는 거죠. 좀 안타까운 게 지금 12.3 내란 때부터 체포 불응하고 지금까지 정말 구질구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1번째 패배했고요. 예. 이제 구속 적부심까지 하면 12번째 무조건 뭐 다 될 리가 없잖아요. 될 리가 없거든요. 아니 근데요. 이거는 본인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형 그러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개인의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이제 바이든 날리면 할 때도 우리는 다 같이 아니 대통령이 저런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요. 그럼 나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과하고 잘못했다 하면 끝날 일인데 그걸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죠. 더 극단적으로 지금 나가는 뭐 그게 뭐냐면 이건 지금 다 같이 아니 저는 가장 한심한 게 어저께 석동현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법원이 그동안 잘못한 거를 속죄할 뭐 기회를 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야, 난 정말 제가 저 변호사지만 창피합니다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와. 오히려 변호인단이 네. 윤석열을 갖다가 더 구렁텅이로 몰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이 뭐라도 큐를 줘야 되는데 네. 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뭐 저는 그 점이 뭐 김건희 측에서도 그렇고 네. 아마 좀 다른 거 없지 않나 그렇게 해가지고 선동해서 우리들 편을 그래도 모아놓고 나야 지금 김건희도 저기 뭐 국힘 쪽에서 연락도 안 받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금기령 당연히 내리죠.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하는데 아마 국힘이 곧 이 행동 전환을 태세 전환을 해야 될 텐데 약간 손절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시점에 해야 된다. 이 시점에 해야 되는데 그걸 구속까지 못 하니까.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시점에 그러면서 특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근데 지금 특검도 네. 지금 이런 분위기면은 최상목도 거부 못할 것 같은데요. 그 특검 얘기 좀 해보면요. 네. 이제 관심이 특검법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계속 우리 김진애 의원님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탄핵, 두 번째 체포, 구속, 세 번째가 특검. 네.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구속도 됐고 탄핵 심판은 아주 뭐 빨리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네. 나머지 남은 게 특검인데 이 특검 이 부분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줘 거의 다 들어주고 민주당 올렸는데 결국은 또 국민의힘은 이거 못 받겠다라는 걸로 보이고 결국 최상목이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최상목 현안대행이. 최상목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해야 네.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저께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런 테러가 있음에도 폭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게
본인의 그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이것도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한다라는 게 이게 특검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 법치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있지만 그렇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힘 쪽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합의가 안 된 거니까 제의해다오. 근데 그렇게 해서 제의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는 제의할 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힘 내부에서 공포를 그 최상목 대행이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거부권 행사한다 하더라도 3분의 2가 넘어서 통과가 된다. 네. 표결을 저는 했을 때. 이번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는 이제 최상목이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게 설전이잖아요. 지금 설전에 이거 하는데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히 어저께 같은 사건이 생겼는데 자 이거 봐라.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몇 군부와 윤석열만의 짓이 아니다. 이 계엄을 이렇게 계속해서 한 계획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뿌리가 굉장히 넓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특검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거부 못하리라고 싶은데. 거부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모르겠어요. 하도 뭐 저기 맨날 미꾸라지처럼 도망 다니니까.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탄핵 심판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진행이 됩니다. 화, 목 이렇게 잡혀 있고요. 2월 초까지 다 지금 13일인가요? 마지막 변론 잡아놨는 상황인데 좀 눈에 띄는 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윤석열 직접 나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뭔가 김용현한테 자꾸 뒤집어 씌우는 모양새를 또 보였거든요. 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김용현이 또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옵니다. 맨 첫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했습니다. 김용현이 지금 또 김용현 입에 대해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아마 자기네들끼리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시나리오는 짜놨었을 거예요. 플랜 B, 플랜 C 이런 식으로. 그런데 김용현은 이른바 돌쇠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앞으로만 직진하는 스타일인데 그 있던 얘기 그대로 하고 그럴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김용현이 뭔가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마지막에 오케이 하는 거는 윤석열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리 윤석열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걸 김용현한테 아무리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그게 되지가 않죠. 아니 계엄에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대통령이 오케이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고 윤석열이 정말 한심한 게 나는 그냥 김용현이 다 하는 것만 했다. 근데 증거가 다 이미 나와 있잖아요. 6번을 전화 걸어가지고 다 끌어내라. 병력을 더 동원해라. 근데 원래 같으면 김용현한테 다 일임하고 본인이 전화를 안 하면 좋은 건 아니죠. 안 할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급해서 전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증거 다 있잖아요. 지금.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사령관들한테. 실제로 근데 이제 그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김용현을 첫 증인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를 하면은 아마 이제 윤석열 측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겠죠. 근데 그게 이번 헌법재판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형사재판 또 국정감사에서 계속해서 드러날 겁니다. 제가 보니까 김용현은 그러니까 윤석열은 본인이 지금 이제 잘못 얘기할까봐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고 김용현은 얘기하고 싶어 죽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딱 그런 것처럼 보이지 저도 않으세요? 그래 보입니다. 딱 그러니까 나와서 뭐 하면은 막 속사포처럼 다 내놓을 거예요. 약간 이신점심으로 이렇게 해주면 김용현이 충성심을 발휘할 거라고 윤석열 측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김용현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베끼기라고 내가 왜 베껴 그거를. 아니, 뭐 그런 것도 나왔던 것 같고요. 아니 이게 부하에 대해서도 뭘 해도 어느 만큼 존경을 해줘야지. 잘못 베낀 거다. 완전 망신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멸시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맹목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제 이제 화요일 날 증인 신문 있으면 또 많은 내용들이 또 나올 거고 그게 윤석열 측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증언들이 또 다시 형사 재판에도 또 쓰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에도 가서도 다른 또 그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럼 아니면 또 거기 증인으로 끝나면 형사재판 증인으로는 또 신청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를 지금 이제 군부들은 국정조사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직접 가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나올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고등법원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표 지금 공직선거법 2심 항소심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인 재판부 다른 거 요청 이제 배당 안 받고 빨리 하겠다.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빨리 하세요. 예. 왜냐면 그거는 뭐 빨리 자기네들도 이제 그건 법원 안에서 판단하는 거로 할 네. 테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1심에서 이재명 이른바 이제 피고인 측에서 했던 전략을 조금 다르게 이번엔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1심에서 이거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것도 이상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1년 반씩이나 다들 한 80만 원 정도 벌금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1년 반이나 나온 건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번에 뭐 고법에서는 그런 걸 바로 잡아줘야 될 책임이 있는 데가 고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 과정에서 빨리는 하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그 안에서의 법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시시비비 이거는 충분하게 뭐 가려줘야 되겠죠. 가려줘야 되겠죠. 국민의힘은 또 야 빨리 하니까 이거 대선 전에 결정 난다. 뭐 엄청나게 또 그런 투에 또 아니 말들을 근데 뭐 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보니까 됩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있고요. 아니 아무리 늦어도 헌재가 3월 중순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 중순까지 가면은 5월 중순 되는 5월 거 아닙니까? 중순이고. 그러면 5월 중순까지 대법이 나올 수는 없죠. 네, 나올 네. 수가 없습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네, 네, 그럴 불가능하고 거라고. 네. 또 지금 저는 계속 하는 말이 그 위증교사가 사실은 좀 더 어려웠고 네. 선거법 사건은 이게 유죄가 된 게 제가 납득하기 어려웠거든요. 네. 아마 의원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2심에서 올바르게 판단을 받을 것 같아요. 뭐 기억을 하고 못하고 이걸 갖고 어떻게 이걸 유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네, 저도 집행유예 실형까지 집행유예까지 줘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이래요. 저는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네. 아직도 탄핵이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러는데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내리고 나면은 윤석열이 그동안 검사로서 네. 검사장으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또 검찰총장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어떤 악행들이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잘못된 기소, 잘못된 수사 어떤 것들을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은 살펴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됩니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는요. 예. 가령 경찰이 뭔가 해가지고 저기 뭐 불법 부당하게 했다는 게 판결이 되면은요.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수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저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네. 드네요. 예. 이거는 새롭게 다. 이거를 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잘못된 기소, 억지 기소와 그 다음에 그야말로 억지 수사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최소한 지금 뭐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조사라든지 기소라든지 또 정치인에 대한 어떤 기소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저는 바뀌면.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